서울의 가을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선명했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메아리 칠 때 정민은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그 말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녹아버린 듯 했다. 어머니는 TV 리모컨을 쥔 손을 멈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화면 속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었다. 정민은 기다렸다. 5초, 10초, 30초. 결국 어머니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다. 밥이나 먹어.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정민의 가슴을 베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친구인 이모가 너는 왜 그렇게 여자애처럼 굴어? 라고 비웃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지금도 똑같았다. 정민은 그날 밤 방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켜고 오래된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 정아의 프로필 사진. 미소 짓는 얼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날부터 정민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정아는 달랐다. 밝고 솔직하고 때로는 무모할 만큼 직설적이었다. 정민이 조용히 숨기려 할 때마다 정아는 야, 왜 그렇게 혼자 끙끙대? 하며 다가왔다. 그 다정함이 무서웠다. 사랑이 될까봐, 그리고 그 사랑이 깨질까봐. 며칠 뒤, 정민은 용기를 내어 정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말 있어? 답장은 금방 왔다. 언제든지. 나 지금 회사 근처 카페야. 올래. 정민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이 눈부셨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착해서 문을 열자 정아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코트, 목도리,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 오랜만이다. 정민아. 정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다. 어린 시절 상처,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다. 정아는 가만히 듣다가 손을 내밀어 정민의 손등을 덮었다.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정민은 믿을 수 없었다. 정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진심뿐이었다. 그날 밤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손을 잡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정민에게는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다. 정민의 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졌다. 딸이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표정이 굳었다. 요즘 누구 만나니? 라는 질문이 늘어났다. 정민은 거짓말을 시작했다. 회사 동료야. 대학 동기야.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고 어머니의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정아의 집안은 더 복잡했다. 정아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공무원이었다. 어머니는 교사 출신으로 딸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을 매일같이 했다. 정아는 이미 2번이나 소개팅을 거절한 전적이 있었다. 엄마,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부모님은 알 리 없었다. 둘은 몰래 만났다. 회사 근처 골목 카페, 한적한 서점, 늦은 밤 편의점 앞. 매번 헤어질 때마다 정민은 생각했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정민의 어머니가 우연히 정아의 SNS를 발견했다. 정민이 태그된 사진. 둘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 어머니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았다.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은 숨길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정아라는 애 너랑 무슨 사이야? 정민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친구야. 친구가 그렇게 자주 만나?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정민의 눈물이 터졌다. 엄마가 왜 이해 못해? 내가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인생 망가지는 거 몰라? 그날 밤 정민은 집을 나왔다. 짐도 없이 그냥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민은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집 쫓겨났어. 정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둘은 종로의 작은 모텔에서 만났다. 정아가 젖은 정민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정민은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눈을 뜨자마자 현실을 직면했다. 핸드폰에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8개. 대부분 집에 와라지게 무슨 짓이냐 같은 내용이었다. 마지막 문자는 달랐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정민은 몸이 떨렸다. 정아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 정민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어. 정아가 깨어나 물었다. 엄마한테 말할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 둘은 일단 정아의 원룸으로 옮겼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민에게는 처음으로 우리 집처럼 느껴졌다. 정아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정민을 돌봤다. 밥을 해주고 영화를 같이 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다. 정민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소문을 들었다. 정민이 여자친구 생겼대.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누군가는 축하했지만 누군가는 비웃었다. 진짜야? 여자끼리. 정민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다. 정아는 더 단호했다. 자신의 SNS에 정민과의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간단했다. 사랑하는 사람. 그 게시물이 폭발했다. 정아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가족까지. 정아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정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나 진심이에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정아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정민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 도망칠까? 정민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어디로? 제주도라도. 아니면 부산. 어디든. 하지만 둘 다 알았다. 도망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 뒤, 정민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정아의 집 앞이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정민은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너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어? 정민의 다리가 풀렸다. 뭐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래? 너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그냥 사실처럼 들렸다. 정민은 무너졌다. 정아가 정민을 붙잡았다. 가지마, 속지마.
하지만 정민은 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다. 정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너만 돌아오면 돼. 그 애랑 헤어져.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다. 행복. 이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 말은 정민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정아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정아의 눈이 커졌다. 왜? 엄마가 정말 아프대. 정아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나 버리는 거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시간 좀 필요해. 정아는 조용히 짐을 쌌다.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그날 이후 정아의 연락이 끊겼다. 정민은 매일 울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나 부모님께 다 말했어. 집에서 쫓겨났어. 정민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어디야? 지금 모텔이야. 정민은 달려갔다. 정아는 창백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민은 정아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둘은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둘 다 상처 입었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정민과 정아는 작은 고시원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돈은 빠듯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아가 커피를 타주고 정민이 밥을 차렸다. 밤에는 서로의 등을 기대고 잠들었다. 그러나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민의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왔다. 사내 분위기 문란지라는 이유였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정민은 사표를 냈다. 정아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로 인한 이미지 손상 G라는 메일을 받았다. 정아는 웃으며 말했다. 뭐 어때? 새로 찾으면 되지.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정민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결국 정민은 병원에 다시 갔다. 어머니는 퇴원한 뒤 집에 있었다. 정민이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왔다. 가지 마라. 엄마 아직 화 풀리지 않았어. 정민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돼. 하지만 우리도 부모야. 정민은 돌아섰다. 그날 밤 정아가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정민은 놀랐다. 결혼? 응,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으로. 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좋아. 둘은 작은 반지를 샀다. 은색, 심플한 디자인.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아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정민과 정아가 사는 고시원 앞이었다. 딸 데려가야겠다. 정아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나 안 갈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파서 제발. 정아는 흔들렸다. 정민은 정아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아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정민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정아가 소리쳤다. 아빠. 그만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아는 변했다.
자주 멍하니 있고 밤에 잠을 못 잤다. 정민은 걱정되었다. 괜찮아. 정아는 웃었다. 응,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정민은 느꼈다. 정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정아가 말했다. 나 잠시 집에 다녀올게. 정민은 불안했다. 언제 와? 곧. 정아는 가지 않았다. 이틀, 사흘, 일주일. 정민은 미쳤다. 정아의 부모님 집으로 갔다. 정아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정아는 미국 갔어. 정민은 다리가 풀렸다. 미국요. 유학 가기로 했대. 너 때문이라고. 정민은 무너졌다. 정아는 떠났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정민은 혼자 남았다.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1년이 지났다. 정민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 책을 만드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정아를 생각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행복한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풀렸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건강하게 지내? 정민은 울먹였다. 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미안했다. 정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우연히 정아의 SNS를 보았다. 정아가 미국에서 올린 사진. 뉴욕의 거리, 혼자 서 있는 모습. 캡션은 없었다. 정민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민은 포기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상했다. 어느 가을날 출판사 앞에서 정아를 만났다. 정아는 한국에 돌아와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표정이 어두웠다. 정민은 멈춰섰다. 정아. 정아가 웃었다. 슬픈 미소. 오랜만.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정아가 말했다. 미국에서 1년 만에 돌아왔어. 거기서도 나 혼자였어. 정민은 물었다. 왜 떠났어? 정아가 눈물을 흘렸다. 너 지키고 싶었어. 내가 있으면 너만 더 힘들 것 같아서. 정민은 정아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정아가 울었다. 미안해. 둘은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민의 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함께 살았다. 매일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아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 진단. 우울증. 심각한 수준. 정아는 말했다. 나 너한테 짐이야? 정민은 울면서 말했다.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정아는 치료를 받았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정민은 매일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흘렀다. 정아는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정아가 말했다. 우리 같이 살자. 진짜로.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법적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정민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정민을 불렀다. 엄마 이제 갈 것 같아. 정민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다. 너 행복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아 덕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정아가 정민의 손을 잡았다. 나 여기 있어? 정민은 울면서 말했다. 고마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정민은 많이 변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솔직해졌다. 정아도 마찬가지였다.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은 함께 작은 서점을 열었다. 퀴어 관련 책도 팔고 일반 책도 팔았다. 손님 중에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정민은 가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준 미소. 그 미소가 정민에게는 용서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정아가 말했다. 우리 아이 낳을까? 정민은 놀랐다. 아이. 응, 입양이든 대리모든 우리 가족 만들자. 정민은 생각했다. 이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정민은 대답했다. 해보자. 둘은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사회 해악 등. 정민은 상처받았지만 정아가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더 흘렀다.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여자아이, 이름은 하늘. 하늘이 3살이 되었을 때 정민은 하늘을 안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커서 우리를 이해해줄까? 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면 돼. 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정민은 생각했다. 사랑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옳은가, 그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